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의 확장이라는 책입니다. 천영록, 제갈현열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배우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사고가 그런데요. 돈에 관한 생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이면요,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이 도움을 줄 텐데요. 나와 세상의 부를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부록으로 확장을 위한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계단만 오르면 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부를 확장하는 6가지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연결체를 만드는 법. 스스로가 하나의 연결체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신만의 팀을 만들 수 있다면요. 목표를 향한 강한 견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1. 3명부터 시작하라.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나와 연결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2명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3명의 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 사람 간의 연결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일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뒤집어 통찰해야 할 만큼 큰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은 수백 번을 고민해야 하고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야 하고요. 그만큼 많은 어설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대화와 자아 성찰에는요, 동료가 필요하고요. 자기만의 팀을 만들 수 있다면요, 그 자체로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목표를 향한 강한 견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명이 가진 숫자의 힘입니다. 팀을 이룰 때 짝수보다는 홀수가 효율적인데요.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는요, 짝수는 50대 50으로 대립이 팽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의사결정은요, 더욱 지연되고요. 홀수로 하면 어찌 되었건 결론이 나기 때문에요, 좀 더 효율적입니다. 한 명이 때론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해준다면요, 지나친 논쟁을 막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3명이 가진 규모의 힘입니다. 앞으로 제안하게 될 다양한 행동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규모를 갖추었을 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행동들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경우 개인이 만남을 요청하는 그런 메일보다는요, 집단이 요청하는 메일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씁니다.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유로 3명으로 구성된 팀원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일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라. 팀을 구성했다면요, 팀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두세 가지를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날 때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는 모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모임의 발자취를 기록해둘 저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SNS 페이지나 블로그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인데요.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은요, 각자가 했던 일들을 언제든지 찾아보고 거기서 그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기록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고요. 또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이 쌓여갈수록 그 일들은요, 곧 이 모임의 노력을 방증합니다. 누군가가 그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면요, 그것만으로 모임의 신뢰성과 또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텝 2. 거인의 어깨에서 시작하라. 재산은 반으로 나누면 반토막이 되어버리지만요,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나 그 안에서 발견한 노하우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더라도 자신의 자산이 당장 반토막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을 쌓아가는 데는 통상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몇천 명을 만나봐야 깨닫게 되는 점도 있고요. 몇백 권의 책을 읽고 또 수년을 고민해봐야 어렴풋이 보이는 원리들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십수년간 쌓은 노하우 속에는요, 그 사람의 수많은 스승들의 수백 년에 걸친 노하우들 역시 녹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스승을 붙잡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그와 엮여 있는 모든 선 지식들의 세계관을 통째로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흡수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직접 맨땅에 헤딩하여 배우고 깨우치려는 도전은요, 비효율적이고 무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고요. 스텝 3. 배움의 6단 기여. 글이 없던 시절부터 우리는요,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강화하고 삶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콘텐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함으로써 상대의 지식이나 지혜, 생각 등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인의 무형 자산을 여는 열쇠는요, 첫 번째가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면요, 의외의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요, 경청인데요, 상상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경청하는 힘이 강합니다. 경청을 하면요,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상대방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들을 때는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으로 듣고 곱씹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고 상상해가며 깊이 공감해야 하고요. 스텝 4. 연습과 상상 없이 하라. 큰 실전을 위해 작은 실전을 실제로 해보라는 것인데요. 1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번의 모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100만 원으로 실제 주식을 투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실전이라도 거기에는요, 실패할 경우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임하는 태도는 달라지고요, 긴장감도 달라집니다. 그 태도와 긴장감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각성제이고요.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절대로 크게 시작하지 말 것. 아직은요, 숙련자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우기 위한 수강료 이상을 지불하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게 잃고 크게 배울 수 있도록 시작은 적은 금액, 적은 시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2. 갈등을 방치하지 말 것. 팀이 와해되는 주요 이유가 관계 문제입니다. 이직의 이유도요,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이 더 큰 사유가 되곤 합니다. 작은 갈등을 해결해 본 사람만이 큰 갈등도 해결할 줄 아는 법입니다.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마음이 풀리겠지, 해결되겠지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구경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3. 반드시 과정을 기록할 것. 기록을 한다는 것은요, 복습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전을 행하면서 매 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런 효율성을 자기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텝 5. 분노 없는 성공은 없다. 삶의 에너지는요, 격정에서 나옵니다. 격렬한 감정, 또 분노에 가까운 열정, 삶을 반드시 뒤바꾸겠다는 그런 결의를 말하는데요. 지금을 산다라는 마음, 또 절대로 지지 않겠다,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성공을 이끕니다. 반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아,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괜찮아,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살면요, 불우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 모두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 내 팔자지 뭐, 내가 전생에 죄가 있었지, 그럴만 했겠지 하고 말입니다. 죽어도 해보겠어 하는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합니다. 스텝 6. 목표 앞에 겸손하지 마라. 모든 과정이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요, 모두 성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 생각하면요, 성과가 됩니다. 실패라 생각하면요, 아픔이 되고요. 성공이라 생각하면 더 큰 성공을 위해 다시 시도할 여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패라 생각하면요, 당장은 덮고 싶고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괴로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불을 확장하는 6가지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를 낮고 협소하게 잡으면요. 그 목표에 달했을 때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이것밖에 안 돼라는 핑계로 일체의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외치면요. 100%의 확률로 반드시 안 됩니다. 무의식 중에 실패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나라는 가치를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습관을 서둘러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데이터는 넘쳐나지만요. 자신의 데이터는 빈약하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얼마나 기록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다못해요. 하루하루의 발견과 생각을 기록하는 일기를 쓴 지는 오래 지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법도 압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사이트가 됩니다. 거대하게만 보이는 세상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맞서 싸우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요. 커다란 걸음을 상상만 하지 말고 작은 걸음부터 꾸준히 실제로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인생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심리야말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데요. 심리의 변화, 또 그로 인한 태도의 변화를 가지면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긍정을 품은 진취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요. 잘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면요. 그 목표를 향해 어설픈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은 약이 될 수 있고 자유가 될 수 있고 또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성공의 길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자신만의 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